오늘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C 언어 코딩을 위한 문법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C 코딩은 VS 코드 프로그램으로 소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GCC로 빌드를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온 C 언어에 대한 교육 과정을 한번 스텝별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변수는 선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어떤 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함수 그 다음에 보여주는, 출력하는 함수에는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scanf와 printf를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로직을 바꿀 수 있는 조건문이 있는데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워드든 if문 혹은 스위치문들이 있죠.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case와 break 키워드도 있죠. 그 다음에 반복문은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반복문을 쓰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그 for과 while문이 있죠. for문과 while문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for문은 반복 횟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은 중단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함수는 중요한 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얘를 갖다 호출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함수의 값을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에서 만들어진 값이다 주소값을 어떻게 리턴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자열이나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함수들을 쓰게 될 텐데 이때 이제 C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하여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표준 함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표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제일 먼저 헤더 파일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그 함수의 원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필요할 때,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제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하게 되고 배열은 보통 반복문과 함께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는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는 방법, 변경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웠고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들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변수도 또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정보라든지 로그인 정보 같이 하나의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가 묶어서 제공이 되어야 될 때 우리가 구조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이 구조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터로 선언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이걸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 입출력도 물론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제목만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총합하여서 그동안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C 리뷰 시간에는 이것을 순서대로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해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익혔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좀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C 리뷰하는 주차가 2주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법을 정확하게 찾아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하자면 튜토리얼스 포인트라는 이 C 튜토리얼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표준 라이브러리라든지 그 다음에 C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코딩 도장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그 C 그 문법 설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C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에서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은 캐릭터는 문자 한 개를 표현할 때 쓰죠. 주의할 점은 한글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츠는 투바이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트, 그 다음에 롱 해가지고 이 네 개는 그 정수형을 나타내는 그 타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타입은 플로트와 더블은 실수형을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할 때에는 캐릭터의 배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자열을 나타내는 타입이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건 뭔가요? 캐릭터에 있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void는 데이터 타입이 없는 타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signed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정수형의 앞에 사용이 되면은 음수는 사용이 되지 않고 0과 양수로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에서 사용하는 이제 키워드들인데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if문과 else, 그 다음에 else와 if, switch, case, 그리고 이제 break가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form과 while, break에서 이제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인데 브레이크는 중단에 이제 그만둘 때, 나갈 때 사용이 되고요. continue는 그 반복문 안에서 아래에 있는 반복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맨 상단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구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오브는 뭐냐면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 변수가 몇 바이트로 되어 있는지 세어주는 함수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은 우리가 구조체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체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스트럭이라는 말을 써주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어 있는데 type define이라는 것을 우리가 써주게 되면은 구조체 그 type define에 정의된 그 type 이름만 가지고도 변수 선언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파일 입출력할 때 파일 포인터를 만드는 그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return은 뭐냐면은 함수의 중간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C 문법을 잘 익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아야 실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정도의 사이트를 추천할 건데요. 첫 번째로 리트코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영문 사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문제들은 완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중급 이상 상급 문제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의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사이트는 백준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주기적으로 경진대의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무엇보다 단계별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풀 수 있는가, 나의 단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한글로 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문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 워낙 해답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걸 베껴가지고 이해해서 풀어보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사이트는 프로그래머스인데 여기는 이제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개발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 입사를 할 때 회사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프로그래머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용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밑에 그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자주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코드 그라운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삼성전자가 그 대학생 경진대회를 위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그 SCPC라는 그 대회에 본선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응시를 해보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코드 그라운드 노트라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자료 구조에 대한 그 노트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그 출력 결과물을 보고 우리 C코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결과 화면을 분석을 해 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필요한 변수는 문자열 변수가 필요하죠. 여기 진화라는 것을 입력한 이 변수. 그래서 하나, 문자열. 그 다음에 정수형은 이제 몇 개가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수형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이 필요한데 실수형은 한 개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식.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그 함수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나 한번 봐보면 제일 먼저 이게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입력입니다.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그리고 이제 출력문이 쓰이고, 이 수학 점수 입력과 그 다음에 그 진학생의 총 합계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계산식이 들어가겠죠. 계산.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짜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드리면 되겠죠? 모두들 잘 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짤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문자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여기 캐릭터 그래서 name 20이라는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가 이제 우리가 3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가 하나 있고요. 3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 총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정수형 변수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소수점이 있는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플로트나 더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해가지고 사용자에게 값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출력물이 있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구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딩 1번의 문제는 어떤 것만 알면 될까요? 변수, 그 다음에 입출력만 알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아까 1번 예제와 동일한 결과인데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과 화면을 보고 무엇을 배열로 만들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열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 타입이 같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변수를 우리가 이제 배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총 변수는 몇 개죠? 진화 99, 80, 70, 249, 그다음에 83.00이라는 변수 6개가 있는데 이 변수 중에서 같은 일을 하는 변수는 점수라고 되어 있는 그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 3개가 같은 일을 하는 변수죠. 그래서 이 3개를 우리가 배열 변수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배열 변수로 만든다는 뜻은 지금 이 그 입력과 점수를 입력받는 구문을 반복문을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국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로 배열 변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배열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보면 문자열, 배열 한 개와 정수형 배열
한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이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다음에 그 결과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 보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답 코딩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제목 국어, 영어, 수학 그 배열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가 만들어놨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문자열, 배열을 만드는 그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점수 배열 변수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점수 배열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합계를 구할 때 이 입력받은 점수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합계를 구하거나 숫자를 셀 때의 변수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국어 점수 입력, 출력, 그 다음에 99 입력, 출력, 입력 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배열을 사용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모두들 다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2번 예제와 동일한 코딩 3번 예제는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코딩 2에서는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구조체와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체는 한 학생의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건데요. 그럼 구조체에 들어가야 될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이름과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를 구조체 타입으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이 학생의 이 구조체 정보를 입력받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력받는 부분은 함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나가는 학생의 정보는 메인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함수로 보내어서 함수에서 입력받은 값으로 값이 저장되게 할 건데 그럴 때에는 뭘 보내야 되나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보내야지만 실제 그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설명만 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동영상을 또 멈추고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만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코드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type define을 써서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지금 이제 type define을 이용해서 타입은 student라는 타입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배열로 만들어 놓았네요.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구조체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함수. 그래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의 이제 입력 파라미터 값은 스튜던트의 포인터 변수가 넘어가게 되죠. 즉 메인에서 그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여기로 넘겨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풋 스코어의 역할은 뭐냐면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직접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입력을 받은 값을 지금 받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턴 값으로 지금 합계를 보내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인풋 스코어의 역할은 뭔가요? 학생의 변수의 주소값을 받아서 그 주소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은 그 점수 3개를 더하여서 그리고 썸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평균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턴 받은 썸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받아서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 한 명의 정보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풋 스코어에서 지금 학생 정보의 주소값을 보내면
이 함수로 들어가서 얘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받은 그 점수의 합계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사한 값을 3.0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코딩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결과 화면을 보고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 보았는데요. 잠깐 여러분들 동영상을 멈추고 아래의 결과 화면을 참조해서 코딩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코딩 스타일은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만들어 봐도 되고, 두 번째 배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아도 되고요. 세 번째 타입 디파인이랑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본 후에 셀프 체크를 좀 해보시는데, 아, 나는 20분 만에 풀었는가? 또한 하나도 검색하지 않고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내 코드에는 배열과 함수, 포인터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간략하게 잘 짰는가? 해서 셀프 체크를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간단하게 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프레스를 이용해서 C 코딩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C 소스를 작성한 후에 런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과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컴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런 버튼을 누를 때 전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 어셈블 과정, 링크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실행 파일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소스 코드를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전처리기에 의해서 헤더 파일을 포함하고 매크로를 지원하며 적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처리가 끝난 파일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게 됩니다. 어셈블 과정은 어셈블러에 의해서 기계어로 어셈블되며 목적 코드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데, 확장자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링크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링커에 의해서 표준 라이브러리나 그 다음에 사용자 라이브러리들을 링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실행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냈던 랩 과제 중에서 2번 같은 결과를 다른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코드를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짜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드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짜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런 결과물과 같이 코드를 이제 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뭘 해야 될까요? 1번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선언, 그 다음에 2번 뭘 해봐야 될까요? 로직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죠. 로직대로 코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변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사용된 변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을 입력받는데 둘 다 정수로 지금 입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int 식사 금액은 프라이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은 여러분들이 타입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 똑같고요. 반복문을 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적립된 포인트를 찍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지불 방법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찍고, 그 다음에 총 적립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5개의 변수를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면은 지금 소수점을 지금 퍼센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만들 때에는
뭐 인트로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소수점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려면 실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블 포인트 1 그래서 이제 4개를 해서 만들도록 하죠.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총 합계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총 합계에도 마찬가지로 더블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T 포인트, 토탈 포인트 이렇게 이제 반대는데 변수 선언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개수를 세거나 아니면 합계를 구하는 변수에는 우리가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배운 것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계를 구하거나 개수를 세는 변수는 이 포인트 변수 4개와 그 다음에 총 정의 포인트 변수에서 이 5개가 합계를 구하는 변수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로직대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 이 부분을 이제 코딩을 하죠. 그래서 결과 화면을 먼저 복사를 해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출력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 금액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3만과 1은 우리가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스캔F를 써서 %D죠. %D.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식사 금액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price. 그 다음에 and type.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제 반복문이 여기 쓰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반복이 되죠? price하고 type이 0과 0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종료 조건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의 종류는 2가지가 있죠.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while문을 사용하게 되죠. while 1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while문은 반드시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종료하냐면 if price가 0과 같고 그 다음에 타입이 0과 같으면 종료해라. 브레이크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보고 뭘 해야 될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화면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돌려보면은 커맨드 쉬프트 그 다음에 B를 입력하면은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별 오류 없이 실행이 된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지금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rev1이라는 데에 만들어져 있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ls 해보면은 지금 오더 1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더 1 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사 금액 지불 방법 3만 이렇게 4만 한 다음에 0 그럼 끝나는지 확인을 해서 입출력이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다음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입출력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 입력받은 값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 포인트는 4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불 방법에 따라서 퍼센트가 좀 다른데 먼저 우리가 이제 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은 지금 이제 포인트를 1.5% 적립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써서 현금인 경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금인 경우 타입은 1이면 이게 현금인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인 경우는 포인트 1이라는 곳에 우리가 적립을 할 예정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프라이스 곱하기 0.015 하면 되겠죠. 이건 뭐예요? 100분의 1.5%이기 때문에 이걸 소수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0.015%가 되겠죠. 0.015를 곱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타입이 4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를 해주는데 else, 그다음에 또 복사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else로 해줘도 되고 else if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 3, 4 해주고요. 퍼센트가 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VIP 카드인데 이거는 2%,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1%, 신용카드는 0.0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거는 포인트 2, 얘는 3,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지불 방법에 따라 이 출력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주로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출력문을 만들게 되죠. 어디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while문 밖에서 하게 되죠. 이렇게 printf 그다음에 여기 엔터가 있으니까 엔터 이렇게 해주고요. 또 다시 printf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안에 1,500원, 800원, 1,300원, 300원은 현재 적립된 값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요? 포인트 1, 2, 3, 4는 지금 더블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정수형으로 표현하게 하려면 수점이 없게 나오면 되기 때문에 %.0f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내리면 되겠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포인트가 들어갈 거고요.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포인트 4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또 뭘까요?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변경된 사항을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커맨드 시프트 P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컴파일을 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오더 1 해가지고 제일 먼저 3만원 1, 4만원 2, 5만원 3, 6만원 4, 그다음에 7만원 1, 8만원 3 해서 이제 지금 중단하려면 0과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1,500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결과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맞는지. 그래서 1,500원, 800원, 1,300원, 300원 정확하게 맞네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잘 개발이 되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계산된 포인트를 가지고 총 적립된 포인트 3,900원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요. 먼저 T포인트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계산된 포인트 1, 2, 3, 4를 합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while문 밖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 1 플러스 포인트 2, 포인트 3, 포인트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계산이 되면은 이제 출력문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적립된 포인트는 3,900원입니다를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해주시고 printf 엔터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3,900원인 부분은 지금 T포인트라는 변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소수점 자리는 0개로 만들어서 0, F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T포인트
해서 써주면 이제 프로그램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은 출력을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먼저 커맨드 쉬프트 B를 눌러서 빌드를 한번 해보시고요. 에러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점 오더 1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3만원 1, 4만원 2, 5만원 3, 6만원 4, 7만원 1, 8만원 3. 그 다음에 종료하려면 0과 0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값은 우리가 이제 결과 화면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총 적립된 포인트는 3,900원입니다.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문제를 배열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한다는 것은 변수 선언할 때 이미 어떤 변수를 배열로 만들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기 때문에 굳이 배열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변수는 int 타입으로 price, 그 다음에 타입 동일하게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적립률은 현금일 때 1.5%, VIP 카드일 때는 2%, 체크카드 1%, 신용카드 0.5%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타입별로 다른 퍼센트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변수들은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용으로 만들어 보는데 더블 타입으로 만들 거고요. 이제 적립률은 rate라는 변수를 쓸 거고요. 근데 이제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초기값만 주고 배열의 크기를 정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배열 표시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rate 배열 표시한 다음에 현금은 100분의 1.5%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0.0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0.02 두 번째,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0.005가 되겠죠. 0.5%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열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금, VIP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라는 이 글자를 우리가 배열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의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캐릭터의 1차원 배열이 문자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자열의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캐릭터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2차원 배열을 만든다는 거는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배열 표시를 2개 해주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마지막 1차원 배열을 형성하는 한 줄 로우를 이제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즉 문자열의 최대 사이즈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20바이트 정도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현금 VIP 카드 다음 신용카드. 그럼 다 됐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뭐 이렇게 해서 타입별로 우리가 각각의 그 포인트를 적립하는 변수를 따로 만들었었는데 이 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는 더블로 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포인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개를 만들면 될까요? 타입이 4개니까 4개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 적립 변수는 어때요? 합계를 구해야 되는 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0 해서 초기값을 주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초기값을 0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변수는 선언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만들었던 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붙여넣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와 타입은 우리가 동일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한 구문이 사용이 되고 어디에서 이제 변경이 되냐면 우리가 현금 1번을 선택했을 때 포인트는 0번째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0번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01호 대신에 우리가
그 적립률도 아까 저장해놨기 때문에 rate의 0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타입이 1일 때에는 다 0으로 바뀌었죠. 타입이 2일 때에는 뭘로 바뀌나요? 이게 그 다음에 타입이 3일 때에는 뭘로 바뀔까요? 2로 바뀌죠. 규칙성이 있죠. 지금 타입 입력받은 타입에 빼기 1 한 숫자로 동일하게 다 바뀌죠. 그럼 타입이 4일 때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3으로 얘는 3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얘는 이 부분을 사용 안 해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뭘 쓰면 될까요? 타입에 빼기 1이라는 걸 쓰면 이 값이 즉 밑에 이 부분 만들어 놓은 구문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 없어도 됩니다. 아주 간단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결과 화면을 찍을 때에는 이렇게 토탈 포인트는 직접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다 가져가서 이렇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토탈 포인트는 선언을 안 했네요. 토탈 포인트는 동일하게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불 방법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는 다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이 밑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아까 우리가 다 배열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타이틀이란 배열과 그 다음에 포인트란 배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반복문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죠. 지금 현재 최대 4개까지 0부터 3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0이 들어가야 되겠죠. 현금이면.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해서 4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현금이라는 부분도 뭐가 들어가야 되죠? %s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현금의 타이틀과 현금의 포인트를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반복문에 따라서 현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VIP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I라고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printf 해서 엔터를 맨 마지막에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포인트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반복문에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T포인트는 T포인트 플러스 포인트 I 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되나? 먼저 커맨드 쉬프트 B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가 없는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오더 2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실행을 해보면 3만 1, 4만 2, 5만 3, 6만 4, 7만 1, 8만 3. 그 다음에 나가려면은 0과 0을 입력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잘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봤을 때 첫 번째 코딩 방식과 두 번째 코딩 방식 뭐 동일한 결과도 나오고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 차원의 측면에서 보면은 적립률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타이틀이 바뀐다든지 할 때 이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건드릴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손쉽게 위에 변수에 있는 초기값을 변경하면 바로 밑에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정하는데 좀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구조체 포인터 함수, 그 다음에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체를 먼저 사용하려면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구조체로 정의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은 어떤 때 사용하나요?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같은 타입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조체는 어떤 경우일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형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변수의 집합체를 우리가 구조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이는 그 결과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형을 하나로 묶어서 자주 사용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여기에서 구조체로 만들기에 적합한 애들은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스트럭이라고 해서 만들면 선언할 때도 스트럭이란 말을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붙여주지 않고 쓸 때는 우리가 타입 디파인을 해서 타입을 직접 정의해서 쓰게 되는데, 타입 디파인 스트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정의한 타입을 어떤 이름으로 쓸 건지 저는 빌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주시고요. 이 지금 이제 구조체에 들어갈 그 묶을 변수들을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데, 제가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을 구조체로 만든다고 해야 했기 때문에 식사 금액하고 지불 방법은 정수형이죠. 그래서 int price, 그 다음에 int 타입,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체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구조체를 이용하여서 그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을 입력하는 이 한 줄짜리를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게 될 텐데요. 이것을 이제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을 입력받은 후에 포인트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턴 타입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리턴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블 타입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이름은 cal_point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입력 파라미터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메인에서 빌이라는 그 데이터 구조체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그것의 주소값을 넘겨주어 거기에 값을 세팅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빌로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그 변수 주소값을 이용해서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을 입력받은 다음에 포인트를 계산해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리턴한다고 했기 때문에 타입은 더블로 만들어서 포인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리턴 포인트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할인율, 적립률은 우리 아까 썼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쓸 계획이고요. 복사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l 포인트를 실행한 다음에 리턴 값은 포인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리턴 값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리턴 값으로 되어 있는 거는 초기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한 줄짜리 코딩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한 줄짜리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printf,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과 1은 사용자에게 우리가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프를 이용해서 %d 해서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을 입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nd,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입력을 받을 거냐면 메인을 통해서 넘어온 포인터 변수 그 주소값에다가 우리가 값을 입력받게 되죠. 그래서 원의
화살표를 쓰게 되겠죠. 포인터 변수에서 멤버 변수에 우리가 접근하려면 이 화살표를 쓰게 되겠고요. price 그다음에 지불 방법은 타입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타입 입력을 받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price하고 타입을 0으로 입력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입력을 받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if one price가 0과 같고 그 다음에 one 타입이 0과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규칙을 정하면 되는데 저는 포인트를 0으로 리턴하는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실제 이제 값을 입력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인트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포인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one price 한 다음에 rate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 2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레이트에서는 0번째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1에 타입 빼기 2를 곱해서 계산하게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리턴하게 하면은 함수는 이제 정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메인에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빌이라는 거를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주는 킬 포인트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빌이라는 변수를 하나 B를 이용해서 원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열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이 타이틀도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인트도 여기서 계산을 해야 프린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저 위에 식사 금액과 지불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반복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while문을 쓰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cal 포인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하나씩 계산해 오는데 그거는 원 포인트라는 데다가 담도록 하죠. cal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 빌 타입의 원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주소값을 넘겨주게 되니까 and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의 주소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값이 만약에 리턴 값이 0이 나오게 되면은 둘 다 0으로 했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인식해서 원 포인트가 0이면 브레이크 해서 반복문을 나가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게 되는데 만약에 원의 지불 방법에 1 했을 때에는 0번째 포인트 배열에다 우리가 값을 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점 타입 빼기 1이 하시면 되고요. 네, 원 포인트. 지금 이 구문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건 뭘까요? 포인트에 원점 타입 빼기 2은 포인트에 원점 타입 빼기 1번째에 있는 그 값과 원 포인트를 더해서 다시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각 지불 방법에 따른 포인트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만들었던 우리 소스를 가져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불 방법에 따라 정의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현금, VIP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T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탈로 만들어 놨네요. 아니면 얘를 T포인트로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대로 쓰시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쉬프트 P 눌러서 이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가 없으면 잘 짜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더 3라고 만들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식사금액 3만 1, 4반 2,
5만 3 6만 4 8만 3 0 0 해서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 버전의 그 코딩 설명을 좀 마치고요. 코딩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각 그 C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쉬운 문제라도 문법에 정확하게 맞춰서 로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만약에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게 쉽지 않으면 직접 타이핑을 쳐서 스텝을 여러분들이 미리 적고 그대로 코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스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힌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로직에 따라서 잘 깔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문제들을 시도를 한다면 여러분 실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